자, 만화의 기본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시간을 편집하는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 컷을 보여주고 그 뒤에 어떤 컷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만화의 내용 혹은 느낌, 분위기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만화의 입체적인 여러 면 중에서 이런 편집의 묘미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표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것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것은 기존의 영상 매체인 애니메이션의 원 소스를 활용해서 편집 및 보정을 거쳐서 출판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뜻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 스튜디오 달의 최진규 작가님, 최진규 대표님을 모시고 이 애니메이션 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서울 말을 쓸 네. 건지 부산 말을 쓸 건지 막 고민하셨는데 네, 네, 네. 어중간한 말이 돼버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주 최진규입니다. 이렇게 돼서 작가님의 긴장을 좀 풀어드려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서울에 산 지는 좀 한참 됐는데 네. 부산이 고향인지라 간간히 억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고 예. 방송 들어보시면 말 섞었어요. 그리고 네. 충청도 말도 나오고 네. 그런데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최진규입니다. 데뷔한 지는 2002년 정도 했으니까 네. 한 17년 정도 됐네요. 네, 한참 됐는데요. 만화를 시작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살 때, 21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에 나와보시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요. 예전에 독도 관련 만화를 했을 때 불교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 방송이었죠. 아직 살아 있어 사람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작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애니메이션 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작가님이 잘 없어요. 네. 잘 없고 만화가 분들 중에서도 이런 애니메이션 북을 시중에서 본 적은 있겠지만 네. 그걸 애니메이션 북이라고 불러라고 생각하시는 만화가 분도 많을 계실 거고. 네. 그래서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최진규 작가님은 제 만화 스승이기도 해요.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성희수 대표님이 너무나 거대한 존재가 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중1이었고 작가님이 그때 대학생이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서로 말을 놓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오늘 방송이니까 지금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네. 평소에 너무 친한 사이라서 막 자기들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반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오늘 1시간 정도 한 편짜리 분량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작가님 또 다른 작품 나올 때 그때 나오셔서 이제 작가님 얘기는 좀 깊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원래 저희가 작가님 얘기 1부 다루고 2부에서 작품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화두는 이제 애니메이션 북을 소개하는 게 있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래도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는 알아야 되니까 자, 처음 만화에 입문하시게 된 거 그리고 그런 것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만화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다 좋아했었던 장르인데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미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림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만화였고 만화를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20살 때 그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참 그 당시 유행하던 IQ 점프 있었어요. IQ 점프에서 이제는 추억의 이름이다. IQ 점프. 엄청 오래된 사람이죠. 그 IQ 점프에서 제일 잘 나가시던 그 이충호 선생님 그리고 박사나 선생님 계셨는데 사실 편지는 다 보냈습니다. 제가 문화생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그 당시는 부산에서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이 박송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께도 보냈죠. 제가 문화생을 하고 싶습니다. 만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경기도 그 당시 시흥에 계시던 이충호 선생님께서 전화가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올라올 수 있겠냐. 그래서 21살 때 올라가게 돼서 그때부터 학교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문화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2003년에는 이제 세 권의 왕관이었죠. 출판 만화 기억난이라는 작품도 하셨고 2004년에는 당시 유행하던 그 에세이 카툰 에세이라고 하나요? 그런 계통의 이제 나를 사랑했다면 참 좋았을 당신에게가 시공사에서 나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그 당시 부산에도 계시고 이제 서울로도 상경하시고 이러면서 그 와중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것을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나중에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애니메이션 북 계속 하실래 하고 의뢰가 들어올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조금 궁금해요. 그게 그 당시 이제 제가 데뷔는 대원에서 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아이큐 점프에서 했었는데요. 단편으로. 그때 담당해 주셨던 기자님이 저한테 너는 약간 감성이 좀 남다르니 파페포포 메모리즈를 이겨보자. 파페포포 메모리. 그걸 이겨보자 해서 기획을 이제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서울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준비를 하다가 시공사로 넘어갔어요. 서울문화사에서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상한 마음에 다른데 의뢰를 했더니 시공사에서 오케이를 해서 거기서 다행히 출간이 됐고요. 그 출간이 되고 나서 서울문화사에서 원래 계셨던 기자님이 너가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달빛 천사라고 있습니다. 아 알죠. 엄청 유명해요. 풀문 노래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거 마지막 편 보면 되게 눈물 나요. 마지막 편은 아직 못 봤는데. 아 정말요? 꼭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달빛 천사라는 작품을 서울문화사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서 이거를 애들용으로 책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걸 좀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도 처음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자 막 연구를 좀 하다가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그 당시는 이제 DVD를 주셨어요. 달빛 천사 DVD를 주시면은 그걸 플레이해서 화면 하나씩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 대사를 올리고 효과음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저 때 이제 2005년 2006년인데 그때는 저도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때 제가 본 애니메이션 북은 이제 지브리 게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지브리 걸 샀는데 뭐 어쨌든 그럼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애니메이션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어져요. 맞아요. 예, 그러면 계속 영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좀 쉽게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그것을 영상을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미를 최대한 살리고 연출을 최대한 그 원작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 북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원작은 애니메이션인 거고 네네. 그거를 가져와서 커트를 이제 만화처럼 다 편집을 해서 맞습니다. 말풍선에 입히고 해서 하는 거다. 뭐 작가님이 뭐 애니메이션 부분만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뭐 그 사이 여러 가지 학습만을 또 많이 하셨고 또 네이버 포스트에서 스쿨잼 거기랑 함께 스포츠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룰 설명이라든지 뭐 역사 이런 거 설명해 주는 만화도 연재하고 계시고 근데 웹툰도 또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게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단행본, 순정 단행본 요즘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단어 되게 오랜만에 쓰네요. 단행본 시스템이었어요. 단행본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가 그렇게 되면 사실 작가가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건당 고료도 적었고 그래서 그 생활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일이 필요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달빛천사 1권을 한 달에 한 권씩 하기로 하고 12권까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만약 1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12월까지 1년 동안 수입이 꾸준히 생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달빛천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캐릭 체인지라고 있습니다. 다 유명한 작품.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애니메이션 북으로 나올 만한 정도면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애니메이션들 아마 대부분이 이제 제일 유명한 책
작품이어야 책으로 이제 승부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 이제 처음 일을 받아왔어. 그럼 이제 해야 되는데 막막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죠. 이게 본인이 다 그릴 수도 없는 거고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사실은 작품을 딱 영상을 받았을 때 영상을 받아요? 네, DVD를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DVD를 받아서 그 영상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화면을요? 네, 화면을 캡처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순서가 먼저 있습니다. 콘티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보면서 20분짜리 영상을 4개를 한 권에 넣거든요. 그럼 20분짜리 영상을 그것도 어느 정도 룰이 있군요. 네, 170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무한정으로 할 수 없어요. 페이지당 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편당 한 40페이지, 42페이지 정도의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 20분의 영상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우리가 만화 작품을 보면 배경부터 나오잖아요. 배경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됐다가 오른쪽 면에서 작품이 끝나면 이제 화면이 끝나면 다음 장으로 넘겼을 때 새로운 장면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으로 그때는 처음에는 손으로 콘티를 그렸거든요. 캐릭터 얼굴을 캡처를 해야 되니까 어떤 표정인지 다 그렸어요 손으로. 그 당시는 그래서 A4 종이에다가 콘티를 다 그렸습니다. 영상 계속 보면서. 네네네. 와 힘들었겠네요 그게. 이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 당시는 콘티를 수정을 하려면 뒤에 콘티를 칼로 잘라서 앞에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콘티를 짠 다음에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원하는 아까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정의 캐릭터 얼굴을 하나하나 캡처를 하는 겁니다. 20분짜리를 캡처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눌러가며. 안돼. 캡처를 하면 화면이 흐리지 않아요. 그 72 dpi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HD 화질이 귀하잖아요. 캡처를 하다 안 되면 제가 손으로 그렸습니다. 진짜요? 컬러 보정을 하거나 캐릭터 얼굴이 막 너무 색이 망가질 때는 제가 옆에 최대한 비슷한 색을 찝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잘 듣기 힘드실 포토샵 6, 포토샵 5, 포토샵은 CC도 아닙니다. CS 이하는 잘 안 쓰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을 다 해서 하면 이제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컷을 다 캡처한 컷들을 하나하나 넣어가지고요. 보통 만화책 보면 한 페이지에 한 8컷, 7컷 들어가거든요. 애니메이션 편집국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컷을 7컷, 8컷을 넣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은 캐릭터가 있으면 입만 뻥긋뻥긋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캡처를 한 3개 해가지고 입만 붙여넣는 겁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랑 이제 만화랑은 좀 틀린 게 애니메이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이 나오고 입만 뻥긋뻥긋한 게 나온다 쳤을 때 만화책은 화면 그 입만 뻥긋뻥긋한 거 가지고도 뭐 눈만 나온다든지 입만 나온다든지 얼굴만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도 강약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맛이 있다, 그런 걸 해보는 맛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애니메이션은 그냥 플랫하게 뭐 얼굴 하나 띄워놓고 말을 하면 되는 건데 만화로 옮기면 그 화면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면 하나에 넣을 수 있는 대사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4줄 이상 넣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얼굴 한번 보여줬다가 뭐 또 딴 거 대사는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걔가 대사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얼굴 하나로 그 만화책으로 바꾸면은 얼굴 나왔다가 뭐 입만 확대해서 보여줬다가 뭐 손을 보여줬다가 좀 중요한 옷 뭐 단추 있으면 단추 한번 보여줬다가 뭐 상대방 또 표정 보여줬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애니메이션은 그게 안 됩니다. 편집북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좀 드라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작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작사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있네요.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가령 예전에 달빛천사 처음 할 때는 이제 애니메이션은 보면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는 연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면을 전환시킨다든지 배경을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내리면 캐릭터가 이제 긴 이렇게 자세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자세들 중에 손가락만 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가락을 그려 넣었어요. 예전에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원작사에서 그림 터치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워낙 까다롭게 하거든요. 점점. 네. 그래서 최대한 그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그림을 컷 시켜가지고요. 연출을 쪼개서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약간 뭐랄까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고 예. 내가 기술력으로 이걸 다 커버해서 해결해서 퀘스트하는 느낌? 퀘스트하면 돈이 나오는 보상이 나오는 그 만화를 완전 창작한다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네. 그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다는 거는 네.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제가 2005년, 6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3, 14년 네. 된 거네요. 와, 그러면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내신 거잖아요. 예, 어찌 하다 보면 생활 아니 뭐 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실력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인정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글쎄요, 제가 큰 실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본인이라고 얘기할게요. 본인 네. 작가님께서도 꾸준히 그 기간 안에 계속 납품을 했으니까 네. 그쪽에서 계속 일을 줬을 거고. 사실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권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콘티 짜는 데만 해도 한 일주일, 2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냥 만화 콘티 짜듯이 짰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흐르면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요. 요즘은 콘티도 그냥 프린트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권당 80분짜리 애니메이션이니까 한 6,000장 정도 캡처합니다. 네. 야. 스페이스바가 자꾸 나가요. 근데 이게 그러면 초기 때랑 지금 한 15년 그냥 약 15년이라 네, 하죠. 네, 귀찮으니까. 그럼 15년 정도 지났는데 변화된 것 그래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네.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화질도 구렸을 거고. 네. 그 HD 화질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SD죠, 전부 네, 다. 영상은 다 DVD로 받았기 때문에 블루레이 이런 것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은 작품 자체가 되게 흐렸어요. 책이 나와도. 근데 요즘은 워낙 고화질 용량의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작업할 때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들 여러 작품들에 대한 영상을 미리 봤습니다. 투니버스에서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유출되면 안 된다는 서약서 같은 거 쓰고. 그럼 예. 방송 나가기 전에 미리 보는 거네요? 그렇죠. 좋네. 저희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뭐 애들까지는 괜찮으니까 집에서 보는 거니까. 소피 루비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미리 다 영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큰일 날 뿐이야. 저도 계약서에 다 쓰고 하는 거라 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요새는 그러면 이제 화질이 좋아니까 작업하기 편한 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아까 좀 클레임이 많다? 네. 그러니까 제약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원작사에서 자기 작품에 대한 이런 간섭이 좀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나 요괴워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압니다. 요괴워치는 정말 제가 재밌게 작업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의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했는데 이제 요괴워치가 보면 대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예, 대본이랑 제가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대본이 엄청 길거든요. 대사도 많고. 하지만 만화책 보시면은 대사가 길면 사실은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조절을 하고 컷을 삭제하는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80분 애니메이션을 170페이지 안에 넣기 위해서는 이게 컷을 전부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컷을 잘라내고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연출의 일부인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느껴지도록 그런 점들이 좀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대중들이 만화를 볼 때 대부분 이제 서사를 소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만화 같은 경우는 뭐 서사도 물론 훌륭해야 되지만 만화 연출 쪽으로 뛰어나다든지 뭔가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애니메이션 북이 정말 연출의 노하우에서는 끝판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뭐 들어보니까 뭐 제약도 많다 그러고 네. 잘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크레임을 걸지? 그걸 잘 만들어내는 게 이 작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예. 농담이고요. 이게 이제 저도 여러 작품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계속 시간을 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웹툰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어쨌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보다 보면은 그 작품에 나름 빠져듭니다. 그래서 아까 달빛 천사 너무 슬프다고 말씀드렸죠. 캐리 체인지 너무 재밌어요. 네. 예. 주로 이제 여성 애들용 걸 많이 했기 먼저 때문에 그런 게 소비가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 이러한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런 연출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습득하게 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재를 대본을 읽다 보니까 대사를 이렇게 적어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죠. 본인이 그린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쓴 스토리는 아니고. 근데 그러면 왠지 한국은 좀 이상하다기보다 뭐 이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 하기 싫은 거? 근데 이게 뭐 돈 때문에 하시는 거였겠지만 처음엔. 네. 근데 돈 때문에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뭐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묘한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다 만들어놨는데 예. 내 그림, 내 스토리가 아니니까 내 책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 맨 마지막에 그 무슨 인쇄 뭐 이런 거 적혀져 있잖아요. 거기에 본문 구성에 제 이름을 꼭 넣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넣어줬나요? 네.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은 내 책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뭐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애니메이션을 애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다양한 소재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맡겨주시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 만화도 하셨고 네. 뭐 지금 웹툰이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 만화 그것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 북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이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게 어쨌든 있는 요리 같은 거예요. 있는 재료 원산지에서 재료는 공수해 온 거고 그걸로 내가 지금 맛있게 요리를 하면 되는 건데 대신에 크레임을 거는 거죠. 뭐 너무 맵게 하지 마. 뭐 소금을 덜 쳐야 돼. 뭐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작품 할 때 좀 공부를 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연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료라고 치면 이게 반 요리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 자체는 완성도 있는 작품이지만 그게 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재가공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려면 제약된 페이지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영상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00장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 넣기 위해서는 넣고 빼고 어디서 끊어주고 이런 연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출판사에서도 저한테 가장 먼저 의뢰를 주시는 게 그냥 만화책을 보는 듯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 편집북이라고 해서 애들용이라고 그냥 탁탁 컷을 끊어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넣지 않거든요. 한 컷은 컸다가 줄었다가 두 컷으로 쪼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개봉한 그 헬로 카봇이 있거든요. 네. 달나라를 구해줘라고. 그걸 제가 지난달에 작업을 했는데요. 네, 미리 물론 영상을 받아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유출 금지 그건 했겠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요즘 나오는 영화 극장판은 또 16:9 사이즈라서 그죠. 되게 옆으로 커요. 길어요. 영상이. 화면도 길고요. 캡처를 하면. 그래서 4단 구성으로 기본으로 하는데요. 많을 때는 5단 구성까지 합니다. 컷을 5단으로 나눈 다음에 컷을 그렇게 쪼갭니다. 그럼 이게 일단 이거 하나 물어보죠. 집에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의 있습니다. 미래들이 계신데 네. 좋아하겠어요. 아직 덜 컸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딸 둘인데요. 그러니까 뭐 소피 루비 할 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미리미리 들어오니까. 네.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나요? 그런 건 있습니다. 방해라기보다 아빠가 일을 한다고 매일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매일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구나. 제가 짱구도 했었거든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도 했었는데 많이 하셨네. 아이들 한 10년 넘었으니까 10년 넘게 매달 계속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빠 일하는 거 맞아? 노는 거 같아? 아니야, 아빠 일하는 거야. 그거를 좀 설득시키기가 첫째는 좀 많이 커서 괜찮은데요. 둘째는 아직도 아빠가 노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10년 넘게 이어진다는 건 수요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자아이, 남자아이, 아이들이 영상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계속 보면 부모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가 너무 좋아. 지금은 약간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터닝 메카드라고 처음 나왔을 때 그 장난감 못 구해서 난리. 저 여자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자애들 그 가져 놀 수 있죠. 그 주인공 장난감 찾으러 제 마트를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거 못 구했다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거죠. 계속 미리미리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그 계속 있다는 건데. 네. 혹시 본인보다 젊은 애니메이션 북 하시는 분 만나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오래 하셨으니까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전혀 모릅니다. 전혀? 제가 인간관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성인수 대표님이랑도 한참 알았지만 제가 애니메이션 편집부 뭘 하는지는 모르셨거든요. 네, 몰랐어요.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영상 업체에서 작업 많이 하신다고 들었고요. 영상 업체 자체. 그리고 어떤 작가님의 아내분께서 학산 문화사랑 거의 독점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젊은 피 수요는 없는 거네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웹툰처럼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가지수가 많으면 다른 작가님들도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책으로 낼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정말 인기 있는 작품 한두 가지, 두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다른 이제 업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님이 하시는 거라 조금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 중반 초반인데 만약에 이런 걸 알았다. 제대로 이런 제가 만화 연출 좀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알았다 그러면 전 이거 평생 했을 것 같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림 그리는 노동이라든지 내 그림이 아니라서 내 스토리가 아니라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와,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완전 재밌으니까 제가 10년 넘게 했겠죠. 물론 뭐 수익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럼 점점 쭉 좋아요. 이게 지금 한 30분 넘게 진행을 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약간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그럼 이걸 수요가 계속 되는지랑 새로운 비수열 이런 거 지금 하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것도 있다. 지금 웹툰판이 거의 이제
사람이 다 찼는데 버스에 사람이 거의 다 찬 상태로 이제 맨날 공모전만 해서 공모전에서 그 중에서 뽑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밖에 안 가거든요. 시류가. 그러면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만화를 계속 하고 싶어 그래. 그리고 뭐 직접 그리고 직접 내가 스토리 이런 것보다 편집에 내가 좀 맛에 매력을 느껴 이런 분들 계시면 해보면 확 좋은데 일단 젊은 나이부터 막 하게 되면 이제 수입도 이제 안정적으로 오는 거고 일은 계속 있으니까 왜 애들한테 새로운 만화는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잠시 쉬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 15년 가량, 퉁쳐서 15년이라 하죠. 15년 가량 애니메이션 부부를 하고 계시는 최진규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애니메이션 북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만 하시나요? 예전에는 스티커북도 했고요. 스티커북은 사실은 뭐죠? 공략집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건 다 뭐죠?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스티커북은 뭐 어떤 캐릭 체인지면 그거에 관련해서 스티커북을 만드시는데 구성을 좀 도와달라 그럼 도와드렸고 그리고 공략집은 공략집 터닝 메카드 공략집이 있습니다. 아 기술이 뭐가 들어가고 기술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거 레이아웃은 잡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을 제가 텍스트랑 다 쳐서 드립니다. 그러면 터닝 메카드 지금 그 공략집 보면 그거 다 작가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막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리고 뿌듯하겠어요. 길 가다가 보면은 보일 거 아니야 한 번씩. 서점 가면 이제 보이니까요. 제 책을. 근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썬더 11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축구하는 거. 네. 썬더 11은 기술이 다 다릅니다. 팀마다 기술이 다 달라요. 그렇죠. 뭐 피광 통키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기술이 한 3-4가지 되는데요. 그 공략집 하느라고 진땀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걔는 골키퍼인데 슛을 왜 이렇게 잘 쏘는 그러니까요. 저도 IPTV에서 다닌다고 검수 때문에 보거든요. 네.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이제 시류가 지나갔죠. 예, 좀 지나갔습니다. 야, 그렇구나.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내가 만든 걸 보고 있어. 뭐 이런 느낌. 뿌듯함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그런 공략집이 있는 거구나. 네. 가이드북. 또 뭐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주로 옛날에 짱구 할 때는 짱구 스티커북도 했었고요. 그리고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달빛 천사 동화책. 동화책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한 페이지에 그림 하나 두 개 있는 네, 맞습니다. 그 텍스트를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내용을 토대로 한 편의 동화를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각색을 해서 그래서 들어갈 컷들도 제가 손수 수정하고 한참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카드캡처 체리. 요새 새로 나오고 네, 있죠. 카드캡처 체리 스토리북도 했습니다. 카드캡처 체리 색감이 너무 이뻐요. 뭐 원래부터 유명한 작품이긴 하니까요. 근데 야, 일은 계속 있는 거군요. 예, 이때까지 만화를 그릴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문화사랑 작업하시는 건가요? 네, 주로 서울문화사랑 작업하고 있고요. 예전에 요괴워치 할 때 대원이랑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원이든 뭐 학산이든 서울문화사든 뭐 일이 넘친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좀 일할 사람 한 사람 더 구해줄 수 없니? 요 정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주느냐 느느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누가 또 한 명 들어오면 작가님 밖으로 뺏어가는 거니까 지금 오늘 저한테 낚이신 부분도 있어요. 약간 그 초반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상 업체들이 하시기 전에 저한테 좀 여쭤보긴 했었어요. 혹시 이거 애니메이션 편집북 작업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 회사에서 한다는 것들이 뭐 물론 잘 하시겠죠. 잘 하니까 잘 하고 그게 팔리고 수익이 나니까 계속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화를 글쎄 이 질문이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팔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만화를 이해하고 편집한다는 느낌은 드세요? 저도 뭐 잘한 부분도 있겠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만화를 그려왔고 그리고 있고 만화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만화에 대한 지식들을 동원해서 애니메이션 편집북이란 작품을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저랑은 좀 연출을 다르게 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그 일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일을 더 많이 받아서 사람을 뽑아서 스튜디오 달을 키운다든지. 사실 스튜디오 달도 저희 아는 지인의 그 회사인데 회사라기보다는 소속 작가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망해서 나가시고 제가 그냥 달 쓰겠다고 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은 계속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거나 영상을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책으로 만들어야 하는 작품은 해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했던 헬로카보시니 또봇 부인이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을 해주는데 대신에 이게 꾸준히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작품 하면 12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계약 자체를. 그런데 제가 아이엠스타 같은 경우는 시즌 3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시즌 1 거의 10권 넘게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좀 빨라졌다고 할까요? 아이들이 인기가 시들어가는 속도가 사이클이 빠르다. 그래서 1권, 2권 하고 나면은 거의 다음 작품 넘어가는. 근데 1, 2권 안에 내용이 완결 안 나잖아요.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내고. 이게 제가 레이튼 미스터리 탐정 사무소고 제가 좋아합니다. 저도 그 게임을 우연히 한번 보고 나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레이튼 교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 딸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레이튼의 미스터리 탐정 사무소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는데 열심히 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책으로 만드는 작품을 했습니다. 무슨 명가인가 무슨 영가인가 그걸 텐데. 어쨌든 그 애니메이션 말고 새로 나온 TV용 시리즈가 있습니다. 내가 못 본 게 있어요. 어쨌든 그것까지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2권에서 지금 이제 끝나고 지금은 최근에는 벅스봇이라고 애들용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작업하고 있어요. 일반 출판 만화 시장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웹툰에서 인기가 있어서 단행본 1권을 냈어. 근데 1권이 잘 안 팔렸어. 그럼 2권이 안 나오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것도 사이클이 빠르네요. 최근에는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작업은 계속 있는데 사이클은 빠르고.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리고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거,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작가다 그 면이 안 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주변에 물어봤는데 나 웹툰 좋아하는데 뭐 그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 없다든지 뭐 그런 거. 물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러나 제가 10년 넘게 만화를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그리는 그림에 대한 프라이드와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어디 가서 제가 유명한 작품은 없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떤 걸 연재를 했었고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예, 계획이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처음엔 일로 시작하셨지만 10년, 15년 정도 일을 할 정도면 이제 분명 그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뭘까요? 작가님이 느끼시 이거는 이 부분은 정답은 없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예. 일단 애니메이션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예. 그리고 감동도 있고 그 안에서 배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님들도 외부에서 경험을 받아서 그 자기 작품에 녹여내듯이 저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막 다양한 작품들을 제가 경험을 하니까 어떤 소재를 이렇게 풀어내는 작품도 있고 저렇게 풀어내는 작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 작품을 만들 때 대사를 하는 스타일을 친다고 해도 됩니다. 아, 예. 저희 다 작가님들 들으시면 알아들어요. 예. 대사를 칠 때 이런 스타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독자들이 제가 느꼈던 애니메이션을 볼 때 느꼈던 감정, 뭐 뒷골이 쭈뼛쭈뼛해진다든지 예, 울컥해진다든지 이러한 연출들을 좀 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만화책에서도 배울 수 있고 웹툰에서도 배울 수 있으나 제가 습득하는 장르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특이한 장르긴 해요. 네, 이게 특이하고 사실은 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운 좋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경쟁자들이 치열해지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 또한 저만의 기술을 가지고 해가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치열해질 것 같지는 않고 뭐 한 명이라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라는 사람이 생기면 오늘 방송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브리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보면 재밌어요. 진짜 만화책인데 애니메이션이야. 그래서 제가 짱구 할 때 되게 재밌게 느꼈던 그런 점들이 요즘 다른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뭐 애니메이션 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계속 빙빙 돌 것 같은데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포스트라고 뜨더라고요. 예. 근데 전 네이버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거기에 스쿨잼 회사 이름이죠. 네. 거기랑 같이 해서 스포츠 만화도 같이 하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북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이제 애니메이션 북에 대해서 요 정도 설명했으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알아서 찾아보겠죠.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얘기가 뺑뺑 돌 것 같아서 그건 맞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스포츠 만화 좀 독특해요. 스포츠 만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네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서 스포츠 만화를 연재했었어요. 크로싱이라고 축구 만화 연재했는데 그 당시 컨셉을 좀 학습적인 요소, 가령 축구 선수들의 등번호가 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 안 알려주죠. 축구와 스터드가 왜 다른가, 잔디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한동안 네이트에서 연재가 끝나고 나서 작년에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애한테 좀 색다른 경험을 해주자. 그리고 아빠가 뭐 하시니? 네이버에서 연재해 그러면 좋잖아요. 예.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아버지의 가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만들어서 스쿨잼은 사실 EBS랑 네이버가 같이 만든 아이들용 사이트 포스트거든요. 요즘 네이버의 포스트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연재 제안을 했고 그랬더니 거기 담당하시던 이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당시 저한테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연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여쭤봐서 제가 연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고려는 없어도 괜찮다. 아예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최소 고려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뭐 고려는 적지만 아이들이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만화를 만들고 싶어서 주로 정보 전달 위주를 그렇죠. 서사 소비가 아니라 정보 전달 위주로. 좋은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지금 알고 지낸 지가 20년이 됐는데 좋아하는 축구팀을 아직 모르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민감하거든요. 제가 어디 팬인지는 다 아실 거고. 뭐 성인수 대표님이 리버풀 팬인 건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위닝 할 때 리버풀로만 하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맨유만 아니면 되는데 주로 제가 썼던 팀은 4-5-1을 쓰는 인터밀란이었습니다. 하긴 근데 제가 최진규 작가님이랑 위닝을 해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맨날 졌어요. 아닙니다. 세상에 하루 종일 만화를 그리는데 어떻게 위닝을 저렇게 잘하지? 전 위닝 하루에 한 3게임 정도밖에 못하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젊은 시절에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만화는 그리시겠네요. 웹툰도 준비하시고 있는 거고 뭐. 지금 제가 웹툰을 이제 지금 스포츠 플러스를 하는 이유도 제가 학습 만화도 하고 애니메이션 편집북도 계속 하면서 학습 만화도 계속 했던 이유가 이제 작가가 자기 작품을 알리려면 자기 손을 쉬면 안 되거든요. 손을 이렇게 쉬면 손이 아무래도 굳어져요. 태블릿을 쓰는 손이. 그래서 예전에는 다 손으로 연필에 데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참 쉬다가 그림을 그리면 원하는 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쉬면 안 되니까 학습 만화 일도 계속 우연히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받았어요. Y 시리즈라든지 유명한데 그리고 마법 천자문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마법 천자문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Y 시리즈도 하다가 제가 쫓겨났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계속 하려는 이유가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가 좀 넘었으니까 50이 되었을 때도 제가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재밌게 풀어주려면 계속 손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도 하고 저 작품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북 작업은 계속 하는 거고. 네. 당연히. 애니메이션 편집북은 일이 들어오는 한 계속 하고요. 요즘 사실 서울문화사에서는 좀 종수가 줄어서 학산에서 일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농담이고요. 제가 학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오는 한 그걸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 올인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처절하게 무릎 꿇고 반성하며 죄송해요 팀장님.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좋은 작품으로 해서 좀 더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중요하죠. 사적인 영역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웹툰을 하려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온 힘을 다 쏟아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애니메이션 편집북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꼬박 한 2주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럼요. 그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계속 생계를 유지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니까. 그것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웹툰 마감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는 한 23, 4컷 정도에 마감하거든요. 그거 정도면 제가 한 3일 정도 하면 완성하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또 다른 작품도 조금씩 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차도 한 번씩 그리시잖아요. 네, 제가 차를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자동차 일러스트 그리는 걸 올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뭐 광고 해주시는 건가요? 뭐 말씀하세요. 뭐 어차피 그러니까 많이 찾아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거기 유튜브에서는 젠틀한 마토씨라고 뭐 네이버에서도 같이 쓰는데요. 젠틀한 마토씨 치면 제 유튜브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예, 자동차 일러스트를 올려서 A4 사이즈 뭐 컬러링 시트도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시면 색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애니메이션 북 얘기하려고 모셨다가 이제 작가님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그렇게 길게 방송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 취지였던 애니메이션 북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에 대해서도 뭐 잠깐 좀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도 좀 들은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뜨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새 이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원래는 이런 질문 잘 안 했는데 작가님에게 만화란 뭐죠? 만화요? 만화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 작가님한테? 예, 행운이자 조금 더 친숙한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항상 하루에 3번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세번까지 먹지 어쨌든 그건 동의할 수 없지만 그만큼 저희 곁에서 항상 머물러 항상 있는 거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만화는 제 주변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저에게 늘 행운을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를 좋아하게 된 것도 어린 시절 제가 봤던 신문에서 나온 조그만한 뭐 건담 사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거를 종이에 이제 베껴 그리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행운, 밥 특이하네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서 한 번도.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 보는 것도 그렇고 소비 패턴이 빨라져서 한 작품이 끝까지 안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만화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화에 대한 가치로움이 점점 의미도 달라지고 그리고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매번 모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요새는 물어봐요. 그런 의문이 들고 나서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그럼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작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유명하신 분들처럼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크게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생각하는 바는 제가 나이가 들어도 독자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꾸러미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독자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주변에 이 방송 듣고 저한테 뭐 애니메이션 북이나 이런 거 자기는 이게 편집 덕후라. 편집이 덕후라서 그런 거 때문에 만화를 좋아해서 만약에 고민된다 이런 분 있으면 제가 연락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서울문화서 연결시켜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작가님 밥그릇 뺏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해서 저도 좀 더 다른 작품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받아서 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발전해서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어쨌든 40대시고 저도 이제 30대인데 20대 후반 정도나 3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진짜 매력 있는 내가 한 20대 초반에서 나 이거였다니까 진짜. 다른 거 없이 클럽에서 DJ 하는 느낌이랄까. 이게 어쨌든 뭐 원재료는 따로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막 만드는 기분이라서 아까워.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갈 길을 정해놨으니까 이제 입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거든요. 독립만화랑 방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밥그릇을 좀 떼어드린답니다. 뭐 같이 나눠 써야 함께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런 분이세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와 혹시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녹음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분이 너무 바쁘신 분이라 겨우겨우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서 왔는데요. 녹음하는 거 자체도 재밌었고 성인수 대표님과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더군다나 잘 모르는 애니메이션 편집북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작가님들 보면은 웹툰도 그렇고 엄청 퀄리티들이 높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노력은 하지만 걱정되는 거는 제가 40대가 되고 나서 느낀 거는 이게 꾸준히 하려면 건강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막 애니메이션 편집북이랑 단행본이랑 같이 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제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데 그렇죠. 지방간이 왔어요. 예, 왜 그랬냐 했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들도 지금 좀 괜찮으세요? 예, 지금은 이제 꾸준한 운동과 예, 식이요법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작가님들이 작품에 몰두하다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목 디스크도 되게 심하게 와서 누워서 자다가 못 일어난 적도 많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일을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이 좋은 작품 많이 만드는 거 저도 정말 부러워하면서 보거든요.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건강이 허락을 하고 자신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작품도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짜내는 작품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작가님들 모시면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건강 관리 어떻게 하냐 하고는 계시냐 예. 그거를 좀 자각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인수가 이런 말 듣다가 성인수 대표님 이러니까 되게 나 뜨겁네요. 네, 방송에서 반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턱 수염이 많은데 제가 중1 때 만났으니까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인수 대표님이 중학교 때 너무 이뻤어요. 제가 그때 공익생활 할 때였는데 그렇죠. 우리 학교에 공익 근무원으로 오셔서 3년 내리 같이 다녔죠. 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어요. 너무 작고 귀여워서 형 이렇게 따라와서 막 만화 가르쳐 주세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인수한테 인수 대표님께도 인수 해도 괜찮아요. 예, 인수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앞으로도. 중학교 3년 동안 당신께 배운 그때 딱 그 시기에 만약에 옆에서 내가 만화 얘기할 때 들어준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첫 번째 스승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호칭은 과분하고요. 그 당시에 저도 물론 만화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생을 하고 내려왔었지만 만화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만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좀 더 인수 대표한테는 도움이 됐던 게 아닐까. 도움 많이 됐고요. 그 당시에 최진규 작가님한테 배웠던 많은 학생 중에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나만 살아남았어.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주된 포인트는 애니메이션 북이란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은 꾸준히 있고 뭐 파이가 커질지 작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애니메이션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이들이 영상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북으로 그걸 책으로 소장하면서 보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분야에서 오늘 한 15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신 최진규 작가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저도 이제 만화가 꿈이다. 그때는 뭐 만화가와 애니메이션 감독을 구분하지 못해서 뭐든지 되면 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만화, 애니메이션이란 그 범주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있던 키워드고 항상 주시했던 키워드인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지 않고 뭐 둘 중 하나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꼭 내가 그리거나 내가 스토리를 쓰지 않으면 작가가 아니야 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원래 작가란 뜻은 집을 짓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작가란 뜻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편집으로 해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 평론가도 작가인 거고. 근데 그런 범주에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뭐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그들만의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젊은 사람들 저보다 더 젊은 작가들까지도 내가 반드시 그런 걸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한 작품 정도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편집만으로도 자기가 이렇게 만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그것도 작가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오늘 방송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